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의정 토크쇼 임평순입니다. 캠핑 떠나보죠. 오늘은 파주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파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조성환 의원님 캠핑 손님으로 등장합니다. 짜자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. 파주입니다. 아유, 파주예요? 그렇구나. 아유, 파주 캠핑장이에요. 못 보는 데인데. 예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쾌활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브로드밴드 시청자 여러분.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일단 저는 4년 동안 잘 지냈고요. 그동안에 우리 방송국을 비롯해서 우리 또 수원에 계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변화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. 저희 프로그램에 초선 의원이실 때 딱 등장하셨다가 이제 재선 의원으로 이렇게 또 딱 등장하셨습니다. 그동안 4년이 넘었네요. 네. 어떻게 의정 활동 하셨습니까? 짧게 표현하신다면. 의정 활동은 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고요. 네. 이제 소관 상임이나 네네네. 재선위원이다 보니까 주어진 책임이 조금 더 무거워져서 네. 조금 더 비중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됐죠.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. 네. 그동안 파주시는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? 원래 좋아졌었다가 네. 2년 전에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왜요? 뭐 저 위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, 중간은 안 바뀌었는데 네네. 위가 바뀌면서 좀 야.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? 국가적으로 좀 어렵다? 예,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네네네.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네네네. 또 뭐 그거와 상관없이 국제 정세 세계도 좀 평화 분위기보다는 네네네.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맞아요. 이런 문제들이 다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의 삶에. 알겠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어려움도 있지만 경기도 의정 이야기 또 파주 이야기를 이렇게 네. 파주와 어울리는 이런 캠핑장에서 네.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진짜 의회 안팎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의원이다. 이 네. 소문이 쫙 나고 있습니다. 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요.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. 네. 높은 자리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재선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소감이 어떠세요? 위원장이세요 이제. 뭐 위원장이긴 한데요. 뭐 예. 개인적으로는 신분의 변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. 단지 이제 책임감도 생겼지만 역할이 조금 더 폭넓어지고 권한이 조금 더 생기다 보니까 잘해야 되겠다,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,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획재정위원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뭐 하는 부서야 이럴 수도 있어요. 네. 뭐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? 쉽게 얘기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기획실 하면 네. 파워 있구나, 핵심 부서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우리 경기도도 기획조정실이라는 곳이 있어요. 네. 거기서 이제 도지사의 핵심 공약, 정책들을 또 다루고 있고 경기도의 조직과 예산을 다 관장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소관 부서들을 담당하는 위원회죠. 와. 도지사와 이렇게 딱 어깨 나란히. 근데 우리 딸이 네. 심심해서 이제 의전 서열을 찾아보더라고요. 그래요? 공무원의 의전 서열을 찾아보더니 따님이. 예, 네.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요? 어우. 아빠 경기도 광역의회 상임위원장이면 의전이 어떤 급이야? 막 이렇게 맞춰보더라고요. 그랬더니 의장이 차관급이고 네. 예,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이 2급. 2급. 예, 2급 대우로 이제 돼 공무원, 있다는 거예요. 대우. 그러니까 이제 2급이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. 그러니까 파주시장님은 몇 급이야? 물어보더라고요. 오. 그럼 찾아보더니 파주시장님도 2급이네. 오. 그럼 광역의회 위원장급은 기초단체장급이구나. 물론 이제 기초단체가 50만 이하, 50에서 100만, 뭐 이렇게 100만 이상 여기에 따라서도 급수가 이렇게 있어요. 1급, 그래요? 2급, 3급. 저도 몰랐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그게.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53만 정도 되니까 예. 이제 2급 대우 정도인데 그 정도의 의전 서열로 이렇게 딱 보더니 아빠 높은 자리네. 그러더라고요. 우리 아빠 다시 보이는데? 예, 그러니까 막말로,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빠가 맨날 집에서 그냥 맨날 하는 거 똑같고 뭐 자기들 대하는 거 똑같은데 네. 막상 사회에 나가면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나 봐요. 근데 느낌적으로는 뭐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없습니다. 의원들은 사실은. 이 어려운 상임위원회를 이제 앞으로 2년간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. 수장이십니다. 앞으로 어떤 일 좀 집중적으로 이제
하실지 좀 계획이 궁금한데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의 핵심 사업들을 네. 이제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네. 이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. 예. 결국에는 이 경기도정이나 정치는 우리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경기도가 가진 이 조직,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쪽에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런 쪽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볼 예정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28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. 경기도에. 네. 이 공공기관 전체를 컨트롤하는 와. 기능도 공공기관 담당관실이 또 저희 소관이어서 네네네. 그런 업무도 좀 살펴볼 예정이고 현재 이제 미래의 위기가 될 수 있다. 저출생, 네. 그다음에 인구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구정책 담당관실도 저희의 소관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업무들이 요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. 오, 진짜. 꼼꼼히 살펴봐야 이런 예산과 조직들이 도민들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가만히 보니까는 머리네요, 머리. 네, 머리죠. 경기도에 딱 머리네요. 네. 전반기에도 정말 많은 일을 추진하셨더라고요. 그중에 좀 지역구 예. 얘기 살짝하면 전국 최초로 도입된 파주시에 학생 전용 이 통학 순환 버스가 있어요. 네. 이른바 파프리카. 네, 먹는 파프리카가 아니라 이 브랜드의 버스 이름 네, 귀에 쏙 들어옵니다. 그렇죠. 설명 좀 해주세요. 파프리카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름이 정해진 건데요. 예. 학생 순환 통학 버스의 이름을 공모했더니 파프리카가 선정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뭐 파주에 뭐 자유로운 카냐 뭐 이래가지고 파프리카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. 어디서든 어. 언제든지 예.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. 프리. 거리가 먼 프리, 프리. 카, 예. 아. 그래서 이제 파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장명된 정책이고요. 예. 이 정책은 제가 이제 재선의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세웠던 공약입니다. 네. 왜냐하면 파주가 학생 수가 막 급격히 늘어나면서 학교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대중교통 체계가 이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적합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. 걸어가기는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막 1시간씩 걸리고 가까운데 그래요? 서로 연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고민도 했고 또 아침마다 자가용 등교를 많은 분들이 시켜주셨어요.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중교통 체제가 안 돼 있으니까 네네네. 그러면서 막 교통 정체도 생기고 어려움이 많아서 통학버스를 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네. 이제 학교별의 버스가 아닌 그 지역이 이렇게 밀집돼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서 순환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다. 그래서 이제 18개 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그 노선을 만들어서 예.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등교, 하교, 또 낮 시간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요. 우리가 뭐 스쿨버스 하면 그 학교의 전담 버스라고 그렇죠.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. 순환하면서 일반 버스처럼 일반 순환을 버스처럼. 학교만 연결해서 다니는 그래서 어디서든 뭐 효율성이 좀 있어요. 이쪽에서 다 내리고 나면 네. 빈 차로 또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사는 아이들이 또 다음 학교를 갈 때 그걸 탈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예. 뭐 예산도 확보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네.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법적인 1년간.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?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 보면 통근이나 통학을 이제 그 소속된 해당 인원만 탈 수 있게 돼 있어서 한 학교에 통학버스를 하는 거는 가능한데 네. 이게 순환해서 여러 학교를 거쳐서는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. 법적으로요? 법령이. 예.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통학버스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. 학교장들이 또 안 해요. 아. 아이들의 통학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아이들만 희생을 하고 예. 위험하게 킥보드를 탄다거나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법을 당장 개선할 수는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. 이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한정 면허 제도라는 기초 단체의 권한 네네네. 노선을 만들어서 임시로 허가해 주는 그 면허를 통해서 이 노선을 만들고
운행을 하게 됐죠. 그렇군요. 법을 이렇게 한정면으로 받으니까 교사 선생님들도 그냥 오케이 해갖고 다 그런데 설계가 된 건가요? 본인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면허를 줘서 노선을 만든 버스니까 학교는 상관없고. 예, 학교는 상관없다 하니까 이제 뭐 학교는 굳이 아. 예, 관련이 없었던 거죠. 교사 선생님들 왜 관심이 이렇게 없으셨지? 교장 선생님들이 뭐 아이들 통학까지 뭐 신경 쓰시겠습니까? 신경 써주세요. 네, 써주셔야 됩니다. 왜 그래요? 교수님. 네. 정녕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나가면 교장 선생님 욕하죠. 예.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욕 많이 했잖아요. 저안 했어요? 예, 제가 보니까 욕 먹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그렇구나. 예. 일선 선생님들. 예. 좋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알아요.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최고 이런 교장 선생님들도 계십니다. 교감 교장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네. 정신이 가득한 선생님들이 많이 올라가시고요. 그러니까 이 파프리카만 보더라도 그런 게 보이네요. 네. 효율은 막 높아가고 있죠. 네, 효과가 막 초창기에는 한 나타나고 2, 300명 정도 이용하다가 지금 한 900명 넘게 900명이요? 예, 이용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.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. 이게 네. 얼마 전에 제가 의정부에서도 이걸 최근에 이제 파주의 모델을 보고 예. 제가 또 경기도에 다 도입하자 의회에서도 5분 발언도 했고 그래서 의정부가 8월부터 지금 시행을 했고요. 예. 광주가 또 이제 9월, 10월부터 또 합니다. 경기도 광주. 예. 그리고 지금 몇 군데 김포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구가 막 있어요. 땅이 넓은 지역이네요. 해달라. 면적들이 다 예, 넓은.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해달라. 그리고 박수. 오늘 용인도 갔다 와서 토론회도 하고 왔습니다. 그래요? 예. 부모님들 대환영입니까? 학부모님들은 다 이런 걸 도입시켜달라고 하고. 일단 시장님들이 오케이 해야 되겠네요. 시장님들이. 그러니까 지자체에서. 시장님이 오케이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한정면허라는 방식이 있고 또 시장님들이 안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방법 또 있어요? 또 이제 법을 개정해서 오.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이야. 그러니까 그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리고 왔어요. 오늘. 와. 예. 브레인. 경기도의 예. 브레인이십니다. 이야, 대단하십니다. 부모님들이 진짜 대환영할 것 같아요. 아침 바쁜데 막 그 승용차로 막 통학시켜주면 얼마나 힘드실까.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네. 됐다고 합니다. 교육발전특구요? 생소합니다. 현 정부가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 각 지역들을 좀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만든 정책이어서요. 예, 예.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다시 그곳에서 직장도 다니고. 직장도 구하고 또 그 지역도 다시 살 수 있는 예.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그 정책 방법이었고요. 예. 한 전국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파주도 2번의 도전 끝에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 받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? 받으면 이제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뭐가 좋아요? 예산 주고 막. 일단 중앙에서 네. 연간 30억씩 3년간 최대 100억까지 받을 수 있는 네네네. 그 기회가 주어지고요. 예, 예. 그다음에 그 지역마다 특성과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 특색에 맞춘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허용해 줬어요. 자치권을 딱 네, 허용해 주는 그러니까, 거군요. 네, 크지는 않은데 예. 조금.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이리의 문화예술 예술마을.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예술인들도 많이 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예술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.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보 통합이 많이 이제 화두에 있는데 유보 통합을 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모델. 왜냐하면 파주 같은데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. 신도시가 막 예, 생각하는 기본이 셋이에요. 명함도 못 내밀어요. 기본이 셋이. 예, 애가 셋이면. 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이 교육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네네네. 그런 모델들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요. 또 이제 기업과 또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네네네. 계속 그곳에서 일자리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족 도시를 만드는 기반 뭐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. 3년 동안 이제 쭉 진행이 지정이 되니까 돼서, 예. 앞으로도 이제 3년 후에 이제 효과를 좀 결과치를 네. 받아볼 수가 있겠네요. 네.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야 파주시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았더라. 네. 야 이게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데 등등등. 그렇죠. 나올 수 있겠네요. 효과를 보고 이제 또 이런 방식으로 점점점
확대되어 나갈 수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이 밖에도 지난 2년간 파주시 교육 현안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자랑할 얘기 시간. 못합니다. 예, 예. 더 자랑할 시간 드리겠습니다. 아, 시간 모자라요. 그럼 지역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근데 지역구를 위한 또 성과, 교육 문제 말고 네. 기타 다른 것들 분명히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이 네.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에는 네. 이제 평화협력국이 있어요. 평화협력국이요? 예, 아. 평화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그 부처들이 있는데 예. 현재 그 우리나라의 정세상 이게 되게 위축되어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이런 시기에 더 평화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때 더 활발하게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. 아. 그래서 평화 통일 교육이라든지 평화에 대한 뭐 감수성이라든지 자라난 세대들이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좀 만들어져야 돼서 네.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. 음. 저희 또 파주가 접경 지역 아닙니까? 네네. 최근에 오물풍선 넘어오고 아, 네네. 우리는 대남비라를 보내고 예. 그러니까 먼저 보내니까 오물풍선을 보내고 네. 그러니까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하면 되게 안전한 부분이지만 네.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간의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별로 불필요하죠. 네. 불필요하고 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그래서 대북 전단을 좀 막아야 되는데 뭐 우리 파주 시장님이 막 직접 나서서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분들이 왜 그러는지부터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 것이 또 이런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좀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도록 미래 세대에는 좀 그렇지 않도록 새로운 어떤 정책 제안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. 세계 어린이들이 모여서 네네네.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무대를 파주에서 한번 가져보자. 아. 그 북한 어린이도 초청하자. 그럼 얼마나 이게 좋을까요? 제 공약이었거든요. 예. 근데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자꾸 시도하다 보면 의외로 아니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. 애들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남북이 이렇게 관계가 경색됐더라도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. 파주하면은 이제 뭐 평화의 도시다 이런 네. 이미지도 있잖아요. 한반도 평화 네, 한반도 수도라고 평화 수도, 지난번에는 맞아요. 네. 예,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. 얼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화의 물꼬가 잘 트이다가 네. 갑자기 경색이 돼가지고 네. 참 요즘 보면은 참 가슴이 좀 안타까워요. 경색이 마음이, 되니까 부동산 업계도 안 좋아해요. 부동산 업계. 예, 파주에 아, 그게 또 연관이 있나요? 다 이게 연관이 있죠. 이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평화 겁니다. 안 보는 예. 그냥 경제- 대북비를 한번 북으로 보내고 오물풍선 오고 이러면 관광객이 또 줄어들고 그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있고 네네네. 다 이렇게 악순환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네.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한 번만 깊게 생각하면 되는데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야,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전 세계 어린이들이 파주에 모여가지고 평화 회담을 나눌 수 있는 네, 그 공동의 현장이 딱 네. 생기면 야, 이 조성환 의원님이 하신 거다. 그렇죠. 이렇게 예. 하면 얼마나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. 뭐 그밖에도 뭐 파주시를 위해서 또 신경 쓰고 계신 부분. 네, 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연령이 30대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예. 아이들을 위한 좀 시설들, 어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네네네. 우리 청소년기나 아이들, 학생들 위한 시설들을 좀 많이 더 확충하는 데에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. 네네네.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특히 이제 과밀학급 문제 이런 거에 계속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파주시가 평균 연령이 30대예요. 30대입니다. 그렇게 젊으셨어요? 그러니까 전체 운정 신도시 쪽이 이제 더 아, 그렇죠. 예, 그 운정 제 지역구 쪽이 더 그렇죠. 예,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재선으로서 뭐 현안 해결할 일, 앞장설 일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후반기에 네. 관심을 두고 계신 조례나 입법 활동 있으시면 네. 살짝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사실 뭐 비밀인데 비밀이에요, 이것도? 예, 비밀인데 또 뭐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아요.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예, 뭐 이런 신기술들이 예. 되게 화두지 않습니까? 예.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이제 그게 화두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정치나 행정 분야에 선제적으로 좀 도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AI를요? 예, AI나 빅데이터, 빅데이터. 그다음에 뭐
우리가 뭐 흔히 뭐 코인으로만 생각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네네네. 뭐 이런 것들이 네네. 사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신기술들이거든요. 근데 이런 기술들을 민간 분야에서는 지금 이미 도입을 해서 당장 우리가 핸드폰만 해도 뭐 배달시키는 것부터 해서 다 데이터 활용되고 그렇죠. 광고부터 이미, 해서 예.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행정 분야에는 느리네요, 느려요. 너무 느려도 너무 느린 거예요. 예. 아직도 종이에다가 뭐 신청하고 있고 뭐 지원금 청구하려고 하면 종이에다 해고 뭐 네네네네. 접수하는데 며칠 걸리고 뭐 이렇게 돼서 이런데 이런 기술들을 도입시키면 시간과 비용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럼 그런 예산 절감한 거를 다시 그렇죠. 다른 데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초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경기도에서. 예.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쪽에서 예예. 좀 이끌어가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삶을 바꿔내는 것들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이익들을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고 또 뭐 그런 부분들 이익을 뭐 공유한다든가 뭐 이런 새로운 정책들 시대에 맞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를 네네네. 좀 하나 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. 큰 그림에서 다루고 네. 계시네요. 또 이제 좀- 최초 조례를 또 몇 개 준비해요. 최초 조례 그건 비밀이니까 예.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. 네. 하나는 지금 얘기했는데 네네네. 또 나머지를 얘기하면 또 네. 이쪽도 치열해요. 치열해요. 예, 이 정책 뭐 조례 분야도 누가 뺏어갈 수 있으니까 네, 막- 방송을 보고 뺏어가면 안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 뭐 달래면 주기는 하는데 아이디어를 근데 얘기 안 하고 뺏어가면 안 되니까. 또 네네네. 알겠습니다. AI나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 행정 업무에서 많이 좀 도입하자. 이걸 또 네. 조례로 한번 해보겠다. 이거 네. 그럼 그 뭐야 빅테크 뭐 기업들과 또 이렇게 콜라보가 좀 진행이 돼야겠네요. 그래서 이미 다 되고 우리 있어요? 후배 의원님들 중에도 예. AI의 기반의 그 재난 시스템 네.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아. 정책을 만든 의원님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AI에 대한 전문가도 계셔요.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도 계시거든요. 네네네. 그런 부분들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. 참 경기도 의회가 지금 네. 전국 의회 중에 굉장히 제가 보니까 발이 빨라요. 네. 그런 것 같죠? 네. 네. 전국 최대 광역 의회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구성원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.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리 에헴 뭐 이런 의원님들이 아니고 네. 각 분야에서 네.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젊은 의원님들도 계시고 예, 예. 또 경험을 가지고 중진으로서 또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에헴 뒷짐졌다가는요 다음번에 공천도 못 받고 선출도 안 됩니다. 아유 그냥 캠핑장에서 이야기 나니까 의원님 왜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세요? 캠핑이니까 편하고 자유롭게 또 그렇지 않은 프로에 가면 네네네. 아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. 또 네. 사내전에 인터뷰할 때는 조금 우리가 좀 경직됐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인터뷰 나누니까 야 이게 분위기죠 뭐. 내공이 장난 아니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근데 이거 열면은 뭐 오뎅도 좀 나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.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파주시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우리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얼마만큼 목소리를 내주시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통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쓴소리 많이 해주시고 좋은 또 정책 제안들 해주시면 열심히 하는 의원들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안 하는 의원님들은 안 뽑으면 됩니다. 다음에 예, 우리 지역에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요.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 이상의 성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저도 주어진 역할과 능력 잘 발휘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 파주시로 놀러 오세요. 네, 파주시 캠핑에 맞잖아요. 네 맞네요. 네, 파주시도 많이 놀러 오십시오. 오늘 조성환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 또 경기도와 또 파주시의 미래를 한번 봤습니다.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앞으로 의원님 화이팅! 화이팅!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 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손 한번 들어주세요. 네.